네, 앞서 뉴스머리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에 남북이 뜻을 모으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한 남북관계가 다시 급물살을 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북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의 배경과 향후 남북관계 전망, 대북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양무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북한이 사실 우리 정부가 이제 먼저 제의했었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사실상 이제 거부했었던 것이 불과 이제 보름 전인데요. 자, 이 짧은 시간 만에 다시 그 입장은 이제 변화한 셈이 됐어요. 이렇게 입장을 바꾼 어떤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가장 큰 틀에서는 그 북한의 중대제안, 네. 거기서는 상호 비방 중상 금지, 또 그리고 그 이 한미 군사훈련, 그 군사 적대 행위 중지, 예. 또 그리고 핵 재난 상호 뭐 방지 조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이제 북한이 나름대로 중대제안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그 이 국방위원회 명의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공개성을 가졌잖아요. 예. 이름들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의 진정성이 떨어진다. 행동으로 보여라. 그렇죠. 다시 말해서 말만 하지 말고 예.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이라. 그 진정성의 잣대로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제시한 이상가족 상봉, 이것을 북측이 수용하라. 네. 두 번째,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해라. 예. 이러한 두 가지의 잣대 속에서 북한이 우선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수행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런 점을 봤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대 제안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실제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 예.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이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이 나름대로 주도해 나가겠다. 그런 전략적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예, 그렇군요. 뭐 이산 가족들에게는 이제 태계 혈육을 그동안 상봉을 기다려왔었는데 참 반가운 설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 이후에 이산 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라고 제안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실무 준비 기간을 따진다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측에서 고령의 이산가족 한 7만여 분이 있지요. 네. 또 그런 분들 또는 우리 민족에게 설에 대한 아주 좋은 선물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이, 외형상으로는 이 이산가족 이 문제를 다른 문제와 연결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아마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한미 군사훈련 이것을 간접적으로 연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면 다소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또 날씨라는 추위 관계도 있고 또 건강상 춥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마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 지금 준비를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아마 2월 한 중하순이 되지 않겠냐. 네. 만약에 2월 중순이 된다면 북한에서 민족명절을 하는 그 김정일 2월 위원장의 16일 이죠? 광년성절 네. 생일이 예.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2월 하순. 아마 지금은 이제 알려진 대로 보면 2월 한 26일경에 예. 한미 키 리졸브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만약에 한미 키 리졸브 훈련이 있어가지고 우리 측과 미국 측이 과거보다도 조금 규모를 줄인다든지 예. 또는 예를 들어가지고 핵 타격 수단 네. B-51이라든지 B-2 예. 또는 핵 잠수함의 항공망 이러한 핵 타격 수단이 들어오지 않고 과거의 규모만큼 아주 좀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는 네. 이렇게 한다면 이산가족 상봉은 예정대로 아마 2월 하순경에 열리지 않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고 이렇게 수용했는데 예. 우리가 한미 키 리졸브 훈련을 굉장히 큰 규모로 한다면은 북측에서는 반드시 예. 총포 소리를 돌아가면서 이산가족 상봉은 어렵다. 네. 다시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날짜 그리고 이 한미 군사훈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어차피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려면 이제 준비 협의를 그냥 계속 해야 되는데요. 실무 협의를 해 가면서 앞으로 이제 시간을 두고 이 상황을 좀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 북한도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미연합 훈련이 이제 여전히 이제 잠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 훈련 규모가 어느 정도로 이제 진행될지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월 16일이 김정일 이제 생일인데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데 2월 16일과 한미연합 훈련 기간까지는 한 열흘 정도 그 여유가 있긴 합니다. 그 기간에 이제 개최가 사실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좀 날씨 얘기도 했어요. 북한 쪽에서는 또 날씨도 뭐 일종의 이제 핑계로 좀 삼을 수는 있겠군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죠. 물론 핑계로 삼을 수 있지만 네. 지금은 이제 고령의 80세 이상의 대부분 이산가족들
노인들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건강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특히 건강상 춥고 또 그런 측면 봤을 때 이 날씨 문제를 변수를 그냥 등한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에는 우리 측과 북측 이거 적어도 한 3, 4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6일에서 8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적어도 예를 들어 가지고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한 8일, 9일 이 정도 한다 상에서 할 때 그렇지만 또 이 당시에는 벌써 이 시기에는 한미 군사훈련의 규모라든지 다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윤곽이 예.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짚고 넘어간다 하면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간접적으로 연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한미 연합 훈련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은 금강산 관광 그 연계 문제도 계속 연계를 하자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제 남북 협의 과정에서 그 문제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충분히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광 재개 문제를 분리하는 북한을 연계하는 서로 전략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상봉이 건강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준비하면서 북한이 건강상 관광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국에 대한 탐색점과 동시에 아마 이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이것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별개로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제 진행되어 온 역사를 보면은 거의 항상 그 상봉 행사와 또 그 우리 측의 이제 그 대북 그 식량 비료 지원이 같이 좀 연계돼 갖고 이제 진행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5.24 조치가 이제 완전 해제되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 정부가 이제 북측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식량 지원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상봉 행사를 하면서 북측이 어떤 그런 걸 좀 요구해 올 가능성도 있나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뭐 탐색은 하겠죠. 예. 그러나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자존심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고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이 있어 가지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예. 뭐 식량 지원이라든지 비료 지원이라든지 이 문제는 끄집어낼 가능성이 낮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북한이 좀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예. 차후에 건강상 관광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예.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이제 지난번에 그 우리 측에서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했을 때 북측은 이제 거부를 하면서 좋은 계절에 다시 만나자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예. 보면은 좀 요번에 그 이산가족 상봉 제안해 온 것이 좀 다급한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이제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 내부의 어떤 사정과도 좀 관련이 있는 걸로 보십니까? 그렇죠. 그 북한이 그 연초부터 그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 분위기 마련 여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중대제한 공개사항 같지 않습니까? 예. 아주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중대제안과 공개사안을 보내면서 지금까지와 달리 대남 비난을 완전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 완화 이 위해 가지고 선제적인 조치도 하겠다.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그 납치 담당 장관급이죠. 예. 그래서 예. 초청한 것도 있고 또 지금 뭡니까? 게네스배의 지금 한국계 미국인 북한 억류된 게네스배 이 기자회견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더나 북미 간에 아마 누역 채널 동안 접촉도 하지 않겠냐.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마 북한은 중대 제안 여기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왜 남북관계 필요성이 절감하느냐. 그것은 아마 지난해 장성택의 처형 이후 국내 정치 내부 어느 정도 안정화됐고 이 안정화 토대에서 주민들의 생활 개선, 경제난 극복을 해야 된다. 경제난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관계 안정화 필요하다. 예. 대외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남북관계 개선이고 두 번째가 북미관계 개선 아니냐. 예. 그런 측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들고 나가냐. 이것은 어찌 보면은 북한의 경제난 극복과 남북관계 개선 이것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또 경제 지원도 더 유도할 그 필요성이 있고요. 북한으로서도. 뭐 네. 지원이라 포괄적으로는 지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도 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투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건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남북관계 전면적인 보건과 연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대외 투자를 좀 더 외국으로부터 이제 투자를 좀 더 유도하기 위한 그런 측면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거군요. 예. 자, 이
저희가 이제 앞서 리포터에서도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잠시 뒤 이제 새벽 1시에 유엔에서는 북한 신선호 대사가 이제 또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진정성을 보여라 했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떤 행동을 보여라 네. 그러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신선호 대사가 좀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지금은 이제 국제사회 또 북한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예. 비핵화를 하려면 육자회담이라든지 북미 대화 여기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이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저는 그 두 가지 언급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유엔 주재 북한 대사라는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이 신선호 대사의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제 한반도는 일적적발의 상황에 있다. 이 일적적발 상황, 긴장 고조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북한은 중대 제안을 했다.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개사항까지 보냈다. 여기 대해서는 진정성 있고 이것을 좀 더 실전 조치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까지 받아들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반도의 긴장 고조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제 차원, 유엔 차원의 지지와 협조를 구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을까 보여지고 또 하나 더 붙이자면은 지금 현재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서 원인 중에 하나는 한국에 주도하는 유엔사다. 네. 이 유엔사의 해체 이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이러한 것이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이 담기지 말하자면 않을까.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제의했던 내용 같은데요. 신선호 대사가요. 그렇죠. 이제 이 유엔사 해체 이 부분은 지난번 행대에서 한번 제안하기는 거. 예. 또 그리고 중대 제안. 여기 대해서 북한은 진정성 있고 의지가 있다. 이 의지가 있으니까 국제사회,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국제사회에서 지지와 협정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참, 그렇지만 좀 우리 측에서는 여전히 이런 북한의 전격 제안이나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의 진정성에는 좀 의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상봉 행사를 계기로 좀 남북관계 흐름이 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방장관께서는 1월 3일 북한의 도발을 간 크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의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위장평화 공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북한이 공개 서한에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서 우리가 북한의 진정성, 다시 말보다 행동의 진을 보이라. 그래서 두 가지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저는 봤을 때 아마 이 손뼉도 우리가 맞춰줄 소리 나지 않습니까? 예. 북한, 우리가 제안하고, 예를 들어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가 제안하고 북한이 이번에 늦었지만 수행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좀 더 문제 해결 차원의 전략적 접근, 좀 더 유연한 접근, 이런다면 아마 이산가족 상봉이 잘 끝난다 하면은, 그렇다면 다시, 금강산 관광 재개로 이어지고, 이것은 당국 간 회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북 관계 전면적인 복원의 계기점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혹시나 한미 군사훈련이 있어가지고 과거보다도 더욱더 규모를 크게 하는 네. 그런 훈련을 한다면 박근혜 정부 5년 내에 네.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더 고조되고 상황은 악화되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 측으로서는 이제 그 키리졸브 훈련을 이제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네. 했습니다만 일단 규모라든가 내용이 앞으로 이제 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이 앞으로 남북 관계도 상당히 좀 그렇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다. 왜냐하면 한미 군사 훈련이 우리는 한미 간의 훈련이 또 해야 되죠. 예. 또 국민들 약속이고 세계에 다 지금 이제 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중요한 것은 이 한반도 상황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주도하고 그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아마 조금 일자 조정하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네. 규모. 예를 들어 특히 북한에서 의한 핵 타격 수단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신축성, 융통성을 가진다면은 아마 훈련도 하고 남북 관계 복원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만, 네. 자, 이 어렵사리 지금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 이산가족 상봉행사 잘 개최됐으면 좋겠고요. 남북 관계도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함께 남북 관계 진단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